두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는 4월 23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4월 23일. 평가는 비대면 평가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웹 C 컴파일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 접속하실 줄 아시죠?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웹브라우저를 띄우셔서 우리가 항상 사용했던 tutorialspoint.com에 접속하셔서 익스큐트 버튼을 눌렀을 때 헬로 월드가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멈춤 하시고 tutorialspoint.com 접속하신 다음에 플레이해 주세요. 혹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멈춤. 자, 저도 웹 C 컴파일러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접속해야 되겠죠. tutorialspoint.com이 가끔 접속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에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사용자가 몰릴 때 접속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onlinegdb.com 사용하시면 됩니다. 익스큐트 버튼 눌렀을 때 헬로 월드. 자, 여기까지가 항상 수업 준비, 여기까지가 수업 준비입니다. 자, 지난주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함께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먼저 변수 선언할게요. 우선 인티저 변수 두 개를 선언하겠습니다. int a value, int b value 두 개를 선언했고요. a value는 초기 값을 넣죠. 초기 값 50 넣겠습니다. 그리고 b value는요, size of a vel 이렇게. 이제 아시죠? 사이즈 오브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죠? 여기는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변수 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 변수 타입이 들어갈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A, B 각각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A value, B value. 그러면 당연히 A value에는 50이 대입되었죠. 대입 연산자. 그리고 B value는 size of A value. 자, A value의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이 size of는 변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변수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변수 이름이 들어갈 경우에 A value, 요 A value죠. 요 A value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 크기요? 50? 아니죠. 땡. A value는 인티저형이죠. 인티저형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그쵸? 요 앞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B value는 4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요거 한번 했었죠. 이렇게 int 변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변수 타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 타입을 넣었을 때 실행 4 마찬가지죠. 이렇게 놓을까요? long 8.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unsigned를 어떻게 붙였죠? unsigned int 이거 몇 바이트일까요? 똑같습니다. unsigned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우리가 int 사이즈, 캐릭터 사이즈, short, long 요 사이즈를 알고 있다면 굳이 unsigned를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unsigned 크기는 동일한 겁니다. 단지 음수를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4가 나오겠죠. 자, 근데 지난주 학생 한 분이 unsigned AVL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죠?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나 지금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unsigned를 이렇게 A 밸류를 선언해 놓고 나 이거 이제 음수 안 할 거야. 근데 아쉽게도 이런 건 없습니다. unsigned는 변수 타입에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unsigned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묶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unsigned는 변수 타입 요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작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unsigned 변수명 이런 건 없어요. unsigned 변수 타입입니다. 그리고 unsigned가 다 붙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int보다 조금 작은 short, int보다 조금 큰 long, 그리고 공대 감성 long보다 더 큰 거 long 거기만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질문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50 다르게 할까 숫자를 77 할게요. 77 너무 좋았어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77의 크기인가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진도를 조금 당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보시면 우리가 이 C 언어를 우리는 소스 코드라고 하죠.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면 실행 파일이 생깁니다. 여기는 실행 파일이 요거예요.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몇 주 후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게 되시면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실행 파일이 생기는데 그 실행 파일 안에 어떻게 됐든 이 50이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그쵸? 77이라는 것도 들어갈 거예요. 왜? 왜 들어가죠? 우리가 명시했잖아요. 이만큼, 여기부터 이만큼이 어떤 기계어로 바뀔 거고요. 기계어로 바뀌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 안에는 50이라는 어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라고 해요. 상수. 옛날 개그맨 그 안상수 씨 있었는데 그 상수입니다. 상수. 근데 조금 구분해서 그냥 컨스트 상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이거를 컨스트 상수라고 하지만 실제 현업에 나와서 상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컨스트 상수를 가리킵니다. 상수라고 해요. 그냥 이거를 상수의 요거는 우리가 뭐죠? 변수, 상수. 그러면 요 50이란 수도 실행 파일 컴파일된 실행 파일 안에 요 50이라는 것도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또 실행될 때 메모리에 좀 올라갈 거고. 자, 요 저장될 때 이제 그 컴파일러가 이 50이라는 걸 처리할 때 크기를 어떤 걸 하지? 50이니까 캐릭터 사이즈에 들어가지. 캐릭터 사이즈는 0부터 255까지니까. 그리고 음수까지 처리한데도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니까 되겠다. 그럼 얘는 캐릭터 사이즈만큼 공간을 한 바이트만 만들어서 여기 메인이라는 실행 파일 안에 이만큼 공간 만들어서 넣어야지. 얘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수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판단이 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인티저 타입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77 했죠. 77 했을 때 4가 나온 거예요. 왜냐? 77 이렇게 50이라는 상수 77이라는 상수 모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거 인티저 사이즈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인티저 사이즈. 자, 그런데 이제 인티저 범위를 넘어가 볼게요. 이만큼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인티저 크기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러가 생각외로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어떻게? 사이즈 바꿨죠. 8 아까 봤었죠. 8 아까 어디 나왔었지? 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티저 사이즈를 벗어나니까 컴파일러가 좀 똑똑한 컴파일러예요. 벗어났네. 그러면 7700000000 이 수를 요 메인 함수 메인이라는 실행 파일 안에 넣기 위해서 공간을 얼마만큼 확장할까 했을 때 이제 변수 타입 크기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인티저인데 인티저에 담을 수 없으니까 인티저보다 큰 거. 그래서 롱 타입을 기준으로 요거를 이만큼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바이트 줄이다 보면 이제 인티저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4바이트. 아셨죠? 5바이트 없어요. 6바이트 없고 3바이트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수는 무조건 정수 요 컨스트 상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 아니면 8바이트가 사용됩니다. 요 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아셨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77 당연히 4바이트를 쓰겠죠. 요걸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이즈 오브 77 이건 뭐냐면 자, 요 77이라는 거 네가 뭐로 판단해? 네가 이거를 어떤 걸로 가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컨스트 상수 컴파일러가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인티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그래서 사이즈 오브 하면 인티저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티저가 담을 수 없는 공간을 이만큼 하면 얘가 인티저가 담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인티저보다 큰 애로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롱롱이죠. 롱롱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이만큼 했더니 이것과 롱롱 8이죠. 같게 되는 거죠. 왜냐? 이만큼 이거 인티저가 담을 수 없네? 그럼 롱롱으로 가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77 요게는 당연히 이거는 4바이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점 0을 하게 되면 정수로 담을 수가 없겠죠. 8이 되죠. 8.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수인데요. 77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약간 좀 이런 거는 소수점 점 0이 찍혀 있는 거는 그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게 있구나라고 합니다. 요건 나중에 연산할 때 좀 또 배우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77 아니야. 아니야. 정수 77 아니야. 이거 인티저로 하지 마. 나 이거 인티저 아니야. 나 인티저 아니고 실수야. 라고 컴퓨터에게 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이즈 그 인쇄해서 갖고 다니세요 라고 했던 거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그 변수 타입 나왔던 그 종이 있죠. 한 장. 그거는 출력해서 항상 강의 때 이렇게 항상 갖고 계시면 유용할 겁니다. 우리 프린트F에서 서식 문자 출력한 것처럼 변수 타입 그 두 장이에요. 제가 학기 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학기 내내 딱 두 장은 반드시 출력해서 수업 들을 때마다 요거 항상 참조를 하세요 라고 했었죠. 첫 번째 장이 프린트F에 사용되는 %d, %f, %x 이런 거 나온 것들 그거 한 장과 두 번째 장은 변수 타입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변수 타입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인티저, unsigned int, short, unsigned short 쭉 나온 거 그거 두 장을 출력해서 항상 수업 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종이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플롯으로 변한 얘가 이거를 플롯으로 생각할까? 더블로 생각할까? 아마 더블일 겁니다. 사이즈가 8인데. 근데 그 인쇄된 종이가 조금 여러분들 실습 환경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77.0 얘가 더블로 생각하는구나. 해보죠. 그러면 플롯이 몇이었더라? 플롯의 크기를 구해서 넣어줘. 4네요. 더블은 말 그대로 더블 햄버거 더블 패티 어디 거죠? 어디 햄버거지? 더블 패티. 자, 어쨌든 더블 해서 8. 그러니까 이렇게 77.0 했더니 얘가 이거를 더블로 가정하는구나. 더블 크기만큼 딱 확보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이즈 오브 이렇게 숫자 했더니 얘가 77.0을 더블형 77.0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합니다. F 적어보죠. 이거 숫자가 아닌데요? 이런 숫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 봤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이거 뭐야? 네, 이 컴파일러도 처음 봤대요. 그러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처음 본 거, 우리도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 라고 했는데, 아니네? 왜 뭐가 다르지? 자, 이건 뭐냐면, 요 F는 이렇게 소수점이 찍혀 있는 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건데요. 뭔가 조금 바뀐 거 찾으셨나요?
자, 이건 뭐냐면 막 짐작이 될 것 같은데 요 F의 의미. 자, 이건 뭐냐면 77.0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더블 크기만 더블 형태 77.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컴파일러가. 그리고 처리를 해요 다. 그리고 생성되는 이 실행 파일 안에도 77.0을 저장하기 위해서 크기가 8개 바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F로 붙여주면 뭐냐면 짐작하셨죠. 자, 이거 더블형 77.0 아니야? 이거 플롯형이야 라고 해요. 플롯형이야. 그랬더니 더 이상 더블 형태로 해주지 않고 이렇게 플롯 사이즈로 해줬네요. 그죠? 플롯 사이즈 볼까요? 4 77.0F. 자, 여기까지 제가 해봤던 것들을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아무 숫자나 입력해보세요. 그냥 정수도 입력해보시고 정수 해보시고 오늘 보너스 드릴까요? 네, 보너스를 요거로 하죠. 보너스 미션을 요거로 하겠습니다. 사이즈 오브를 또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상수를 쓰는 겁니다. 정수형 상수도 써보고 실수형 상수도 써보고 실수형 상수의 F도 써보고.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이런 상수, 내가 숫자를 아무거나 적었을 때 내가 아무거나 적은 숫자를 컴퓨터가 어떤 변수 타입으로 인식하는구나를 한번 알아보시죠.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많이 적어야 되겠죠. 쭉 적는 겁니다. 제가 샘플만 적어 드릴게요. C, D, E, F, G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B, C는 사이즈 오브 777, 그리고 D는 사이즈 오브 777.7, E는 이렇게 해서 쭉 오버되게 쭉 하고 막 해서 다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고. 아셨죠? 요거는 지울게요. 보너스 문제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보너스 문제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있습니다. B value.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플롯 이렇게 했거든요. 플롯 B value, A value.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B 했더니 왜 이렇게 나왔지? 네, 왜 나왔을까요? B value는 플롯형 세트가 안 맞죠? 얘는 여기 인티저 정수형. B value는 실수형이죠. 실수형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F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A value. 그리고 사이즈 오브 또 그 학생이 질문했던 게 사이즈 오브인데 특히 이렇게 이제 해볼까요? 또 하나만 더 놓을까요? int b vel c. 제가 습관으로 컨트롤 S를 눌렀어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제가 말이 없는 이유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동영상을 끊을까 말까 이러면서 시간을 잠깐 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B value, C value. 자, 여기서 이렇게 B value 가로 열고 플롯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플롯형이니까 담을 때 정수, 이건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이즈 오브라는 이거 함수이거든요.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안에 뭐가 들어가든 인트가 들어가든 정수가 들어가든
변수 이름이 들어가든 변수 타입이 들어가든 어떤 게 들어가든지 사이즈 오브는요 정수를 리턴 반환합니다. 즉 무엇이냐, 이렇게 대명사자 있죠.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뭘 놓고 사이즈 오브의 결과는 정수입니다. 정수. 아셨죠? 그래서 여기 플롯이라고 하더라도 정수가 반환돼서 정수가 플롯으로 변환돼서 간 거고요.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플롯이라고 하더라도 사이즈 오브의 반환값은 정수입니다. 보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요 사이즈 오브의 반환값은 4고요. 4. 그죠? 4가 반환돼서 B 밸류의 4.0000으로 저장이 된 거고요. 사이즈 오브 B 밸류 반환값은 항상 정수입니다. 사이즈 오브는 변수의 크기를 말해요. 캐릭터는 1, 그렇게 캐릭터는 1, 인티저는 4, 이런 식으로 변수의 크기를 말하니까 정수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리턴은 정수, 여기는 또 4가 리턴이 되겠죠. 4 리턴돼서 CVAL에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B는 4.0, C는 4. 괜히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닌데 괜히 길어졌네요. 이게 요거 사이즈 오브 이게 반환값이 뭐지?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웠었잖아요. 함수 이름, 함수 입력, 함수 반환값, 요겁니다. 사이즈 오브도 요것과 같이 누군가 함수를 만들어 놨거든요. 사이즈 오브라는 사이즈 오브 함수의 함수 이름은 아마 여기 함수 이름은 사이즈 오브고 반환값은 인티저예요. 인티저. 그래서 항상 사이즈 오브 결과, 사이즈 오브를 실행했을 때 결과는 항상 정수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B 밸류에도 정수가 리턴이 돼서 B 밸류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도 정수가 리턴이 돼서 C 밸류에 값이 들어갈 겁니다.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쨌든 사이즈 오브의 결과는 정수다.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데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동영상을 끊고 다시 촬영을 할지. 사이즈 오브의 리턴 값이 정수다를 이 설명을 괜히 했나? 하지 말고 나중에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쓱 넘어갔다가 나중에 함수 만들 때 우리 학기 말에 할 거거든요. 이번 학기 말쯤에 그때 할까? 잠깐 고민했는데 그냥 혹시 이해가 안 되셔도 사이즈 오브의 뭐 반환값 어쩌고 저쩌고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잠시 고민했다가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산자를 배울 겁니다. 연산자. 오늘은 가급적이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배웁니다. 연산자는 뭐지? 쭉 갑니다. 요거 배웠었죠? 넘어갈게요, 빨리. 이거 다 우리 했었습니다. 이제 인티저의 비밀, 진짜 마지막 해 등등등 갔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슥 하고 지나간 거 있죠. 요거 출력해서 갖고 다니세요 라고 했던 게 요거, 그죠? 요거는 초기화. 자, 됐습니다. 이제 페이지는 이쯤에 놔두고, 자, 여러분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PDF는 참고만 하시고 이제 제가 코딩하는 실습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따라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가급적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근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PDF를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PDF 파일이 제가 온라인 강의 때문에 새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좀 길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루즈해질 수가 있어요. PDF로 강의를 하면. 그래서 제가 실습 위주로 강의를 하고, 혹시라도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PDF를 보시면 됩니다. B밸류는 70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C까지 할게요. C까지. 앞으로 A 밸류를 A라고 하고요. B 밸류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C 밸류를 C라고 할게요. 왜냐면 변수를 빨리 부를 때 요건 괜찮거든요. 얘도 괜찮아요. 근데 얘를 부를 때 좀 욕처럼 들려갖고 아셨죠? 제가 A, B, C 하면 각각 요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A, C는 0으로 초기값을 둡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볼까요? A, B, C. 얘는 정수니까 %d 맞죠? 자, 혹시 타이핑이 조금 늦으신 분들은 동영상 잠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강의 너무 좋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거죠. 봤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내고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실습실도 사용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걸 다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강의를 해보니까 이 온라인 강의만의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요. 강점.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그 뺏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강제하게 돼요. 딱 3시간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딱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 그 조금 일찍 끝내줄 때, 또는 지금처럼 실습할 때 다 따라하세요 라고 제가 하거든요. 대면 수업할 때. 그리고 나서 제가 소리를 듣습니다. 대충 들어요. 키보드 자판 소리랑 이거랑 잠깐 제가 눈치를 보면서 정말 다 따라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또는 누군가 에러가 나서 좀 힘들게 버벅버벅 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그나마 온라인 수업을 그나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동영상을 멈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제가 진짜 이게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가끔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되게 싫어할 거예요. 무슨 저런 얘기를 해 라고 할지 모르는데 가끔 그래요. 집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나 이거 앞으로 이렇게 실습은 일부를 나중에 대면 말고 온라인으로 병행할까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더 나아요. 대면 수업보다 낫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한 40% 정도는 이해를 못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드리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대면 수업할 때는 40% 정도 했는데 온라인 수업할 때는 한 15%? 제가 이제 느끼는 게 그 PDF 보거나 뭐 그런 걸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동영상 멈춤하고요. 자, 제가 클릭할게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50, 70, 0 나왔죠. 왜냐? A가 50초기와 B가 70초기와 C가 0초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A 밸류를 A라고 부를 거고요. B 밸류를 B 밸류라고 부를 거고요. 요거를 C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 이게 욕 같아서. 자, A, B, C가 50, 70, 0으로 각각 대입이 됐죠. 그랬더니 출력은 50, 70, 0. 당연한 거죠. 자, 여기까지. 동영상 멈춤하시고 저랑 똑같은 코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의 강점입니다. 아셨죠? 됐나요? 한번 또 바꿔볼까요? 여기를 2로 바꿔볼까요? 또 한번 해보죠. 혹시 안 나오나요? 20 나오나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다시 멈춤하시고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빼뜨리는 경우, 또 하나는 더블 코테이션을 빼뜨리는 경우. 이게 우리가 실습실에서 실습할 때 안 돼요 라고 손들었을 때 가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잖아요. 빈번하게 나오는 경우가 하나 뭐냐면 렉 걸린다고 하나요? 이게 그런 경우.
여러분들 코드는 정상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을 해서 컨트롤 C 누르세요. 복사했잖아요. 또는 복사하기 이렇게 해서 복사한 다음에 끄세요. 이거를 눌러서 끄는 거죠. 끄고 다시 접속해서 어떻게 한다? 접속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클릭해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한 90%, 80% 이상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요 결과 나오죠? 52, 0. 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연산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은 강의가 조금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예상만. 제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3주째 약속을 못 지켜드려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3주 전부터 요거를 했는데, 자, 뭘까요? 요거 대입 연산자죠. 그죠? 요거 연산자예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우측에 있는 무언가를 좌측에 대입한다. 자, 50이라는 수를 좌측에 대입했습니다. 2라는 수를 대입했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갑니다. 이제 준비됐죠? 조금 어려운 겁니다. 이제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3주 전부터 써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대입 연산자로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퀄은 물론 지금 뭐 다른 수학에서도 이퀄은 그대로 쓰겠지만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언어, 아마 특수한 일부 언어, 뭐 파스칼이랑 어셈블러 그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언어에서 이퀄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라 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쓰고요. 조금 바꾸게 쓰고요. 어셈블러는 앞에 뭔가 있어요. 뭐 move 이런 식으로 값을 이동하세요,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언어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 C 언어 말고도요,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걸 대입 연산자로 씁니다. 자, 두 번째 연산자, 요거 혹시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PDF를 프린터기로 인쇄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양이 많죠. 막 50페이지 막 그러니까 없지만 가끔 필기할 거는 이렇게 필기해 놓고 나중이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C 밸류는 뭐죠? 대입 연산자는 뭘 대입하지? 자, A 밸 요거, 그리고 B 밸 돼있죠? 요거를 뭐로가 부를까요? 이게 바로 더하기라는 연산자입니다. 아셨죠? 더하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하기. 네, 더하기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뭐다? 왼쪽과 오른쪽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두 개 합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더하기 연산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더하기 따라해 보시죠. 더하기 그랬더니 52. 자, 더하기 연산자 맞죠? A 밸류 50 더하기 2 그랬더니 52죠. 그래서 더하기 혹시 요거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연산자라면서요. 연산자니까 예, 이거에서 이거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C 값에는 갑자기 또 다 읽으려고 했어요. C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 C에는 A 값이 가는 거잖아요. A 값이 50이니까 아니에요. 대입 연산자는 요 명령 단위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오른쪽의 모든 결과가 끝난 다음에 모든 연산과 모든 결과 무슨 함수 지난번에 조금 전에 해봤었죠. 사이즈 오브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거 사이즈 오브 어쩌고 뭐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요거 마찬가지로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모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트를 전달해갖고 결과값이 4라고 리턴했어요. 4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4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다 끝났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4가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다? 대입 연산자 오른쪽 거 모두 끝나는 거죠. A 밸류가 50이죠. 50 더하기 2. 잠깐만요. 계산기를 꺼내겠습니다. 진짜 꺼낼지 몰랐죠. 예, 꺼냈습니다. 꺼냈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연산자 여기 보이네요. 자, 50 더하기 2 하겠습니다. 52 그랬더니 나왔네요. 맞죠? 그래서 50 더하기 2, 50과 2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더했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52가 최종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C 값에는 52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52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더하기 연산자라고 합니다. 더하기, 요거는요 마찬가지로 빼기 연산자입니다. 해보죠. 아셨죠? 요거는요 곱하기 연산자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자, 중요합니다. 이제 나누기 연산자. 자, 이제 중요한 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뭐지? 왜 저렇게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그냥 왜인데 뭐 더하기네 뭐 따라해 보세요 뭐 그러지라고 했는데, 그죠? 그죠? 뭐 웃기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은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충분히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사실은 제가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까지는 지금 했는데 나누기부터는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진짜 없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볼까요? 26. 자,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메모를 해야 될 게 나왔죠. 51 나누기 2가 뭔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25점 점인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이게 C값에는 소수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아시겠죠? 그러면 51 나누기 이걸 해보죠. 너무 숫자가 크니까 10으로 하겠습니다. 10 나누기 3 10 나누기 6 1입니다. 즉 소수점 이하를 다 버렸네요. 그러면 소수점까지 6점 다 하려면 여기를 플롯형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쵸? 자, 합니다. 플롯. 그럼 C는 소수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 나누기 6 하겠습니다. C를 바꿨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세트가 맞아야 되죠. A는 정수형 %D 맞죠? B는 정수형 %D 맞죠? C는 플롯이니까 실수 출력. 자, 동영상 멈춤하시고 코드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동영상 멈춤하시고 코드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합니다. 뭐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C에는 소수점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미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정수는요 컴퓨터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 당연히 소수점이 나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로 리턴을 해버려요. 여기서 여기가 끝이야. 끝. 여기가. 그러니까 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뭘 지워서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고 했잖아요. 요 값이 C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계산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가로 쳐볼까요? 가로 이렇게. 자, 여기서 계산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계산 이루어진 결과 값이 결과 자체가 정수야. 그냥 1 나온 거예요. 1. 그러면 그걸 또 확인해 볼까요? 자, 퍼센트 D 하겠습니다. 보죠. 그래서 좀만 줄일게요. 줄였다가 다시 켜드리겠습니다. 해보죠. 어떻게 하느냐? 직접 연산을 해서 출력해보죠. 이렇게.
1. 다시 키우겠습니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요 앞에 소스 코드와 이제 동일하게 됐고요. 자, 실행했을 때 그럼 이제 대충 알겠죠. 아,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10 나누기 6은 1점 몇몇몇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어떻게 하지?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은 있어요. A든 B든 즉 요 연산자를 중심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가 실수 형태면 돼요. 실수 형태면, 자,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웃기고 괴상망측한 결과가 나온 거고요. 대신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실수면, 얘가 실수든 둘 중에 하나가 실수면 결과는 실수가 나옵니다. 얘를 바꿔볼까요? A 밸류를 이걸 바꿀까요? 얘를 플롯 해보죠. 그러면 B도 바꿔야 되겠죠? B 여기 F 이렇게. 자, 동영상 잠깐 멈춤하시고 소스 코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행. 이제 뭐가 나왔나요? 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건 보통 이런 결과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무리 C가 플롯일지라도 요 두 개 요 연산자 앞뒤가 모두 정수면 결과는 정수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실수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과가 실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예측하던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혹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간 좀 볼게요. 42분.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만 외우시죠. 대면산자 아시죠? 대면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모두 끝나고 나서 끝난 결과값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이즈 오브를 했던 것과 같이 오른쪽에는 어떤 무언가가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최종 결과값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죠? 그럼 이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어떤 연산자라도 정수, 연산, 정수 두 개가 정수면 결과가 정수예요. 그래서 10 나누기 6은 둘 다 정수죠. 정수 타입이잖아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결과가 정수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이 웃긴 10 나누기 6을 해놨더니 1라는 아주 굉장히 웃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래서 C 값에 1이래 1. 그래서 얘는 이렇게 1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나누기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C도 실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제 정수, 연산, 정수는 무조건 결과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꿔주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정수가 아니면 되거든요. 둘 중에 정수 아닌 거는 플롯과 더블이죠. 그래서 B 밸류나 A 밸류 둘 중 하나를 플롯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플롯이죠. 얘를 플롯 이렇게 바꿨더니 이제는 정수, 연산, 정산이 아니잖아요. 정수, 연산, 정수가 아니죠. 지금 뭐다? 실수죠. 실수, 연산, 실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값은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C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동영상을 이제 멈춤하시고 조금 앞으로 가서 한 20분인가?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때부터 한 20분만 더 투자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소스 코드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대충 우리는 알 것 같아. 요 대면산자는 오른쪽에 모든 게 작업 끝나고 나서 값이 대입되는 거야. 요 결과값이 대입되는 거야.
요 결과값이 중요한 건데, 결과값은 어떤 연산자 좌우에 모두 정수야. 정수면 결과도 정수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실수라면,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정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수 그거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큰 게 우선이에요. 크거나 정교한 게 우선,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 무조건 정수, 둘 중에 하나가 실수면 무조건 실수로 갑니다. 실수. 아셨죠? 그리고 얘가 인티저고 얘가 큰 롱롱이죠? 그러면 결과는 롱롱으로 가요. 실수 또는 큰 걸로 갑니다. 큰 거. 자, 이렇게 돼갖고 보면 1 나오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메모하고 계시면, 요거는 아마 PDF 없을 건데 메모 꼭 하세요. 형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근데 제가 진도에 맞춰서 조금씩 땡겨서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한번 할 거예요. 형변환은 뭐냐면, 자, A 밸류가 지금 A 밸류 타입이 뭐죠? 인티저형이죠. A 밸류, B 밸류는 뭐예요? 인티저죠. C는요? 플롯이죠. A가 인티저형이잖아요. 인티저형이지만, 인티저형, 브라더 아니고요. 브라더 말고 형태 타입. 네, 인티저 타입이지만 안 웃기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오, 뭐지? 내가 여기도 안 바꾸고 안 바꿨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뭐다? 이게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형변환. 형을 잠깐 임시적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A 밸류는 그대로 정수예요. 정수 인티저 타입이죠. 인티저 타입인데 잠깐 내가 지금 변환 좀 시킬게. 그래, 알겠어. A 밸류 너 인티저 타입인 거 아는데, 자, 이때 잠깐 바꾸자. 그래서 요 연산하기 전에 A 밸류를 형변환 시킨 거예요. 어떻게? 플롯으로. 그러면 자, 이제 그 조건을 보죠. 연산자 좌우에 모두 정수면 정수입니다. 근데 연산자 좌가 정수였나? 아닌데 정수였었는데 이렇게 형변환이 됐네요. 형변환이 돼서 플롯으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왼쪽에가 플롯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플롯 나누기 정수, 두 개 다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뒤 거 해볼 거예요. 뒤에 거 B를 바꿔볼까요? B를 형변환 해보죠. 형변환은 나중에 한 번 더 해보기는, 뭐 다 했는데요. 형변환 끝인데, 인트 쓸 수 있어요. 인트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형변환을 또 해봐야 뭐 인트 상관없습니다. 캐릭터 슛, 내가 변환시키고 싶은 B 밸류를 어떤 형태로 변환시키고 싶을 때 앞에 적어주는 거예요. 가로 열고 이렇게, 이거로 변환해 라고. 자, 이렇게 해서 나누기 연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나누기라고 합니다. 나누기 할 때 좀 많이 배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쉽게 왔는데, 나누기에서 굉장히 웃지 못할 괴상망측한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연산자 좌우에 모두 정수면 요 결과는 정수다. 하지만 좌우에 실수면 그러면 실수다. 그죠? 정수라도, 정수끼리 연산자 좌우에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상관없습니다. 이것 중에 큰 거, 얘는 캐릭터 타입이고요. 캐릭터는 1바이트죠. 얘는 롱롱 타입이야. 그러면 결과는 뭐다? 큰 걸로,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뭐 계산 오류나, 그러니까 에러라고 하죠. 에러. 그러니까는 뭐 그 계산에 대한 사이즈가 넘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좀 덜 발생시키겠죠.
자, 요거를 우리는 나누기라고 했고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요거 볼게요. 요거. 이게 나누기 아닌가요? 퍼센트 가로 뺄까요? 이제 가로는 해나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쳐준 거였고요. 해나만 합니다. 자, 4, 뭐 같아요? 이게 4 느낌이. 나누기는 뭘까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나누기 앞에 볼까요? 나누기잖아요. 나누기는 뭐였죠? 슬래시. 나머지. 이건 뭐요? 퍼센트. 아셨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고, int 이제 d까지 만들겠습니다. int d벨은 0 하고요.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c에는 나누기를 가고요. d는 나머지. 나누기와 나머지입니다. 나누기. 나시형제인데 나시형제. 나머지. 여러분도 혹시 거침없이 하이킥 보셨어요? 거기 보면 나문희 여사님 나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갑자기 여기 보니까 생각나서. 자, D, C는 A 밸류 나누기 B 밸류.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연산자 좌우에 뭐야? 좌에 뭐죠? 좌우에 결과가 뭐죠? 결과가 정수 형태죠. 그래서 나머지를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알고 싶어요. 도대체 그러면 얼마 남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걸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나누기의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의 나머지 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퍼센트로. 그러면은 D도 한 번 넣어야 되겠죠. C가 정수로 했으니까 자, 여기 바꾸겠습니다. D도 퍼센트 D D별 10 나누기 6은 1과 4가 남았네요. 그쵸? 자, 요거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지금 52분인 관계로 잠깐만요. 또 이게 조금 더 네. 이게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요거 대입 연산자라고 해야죠.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합방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입 연산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더하기라고 합니다. 빼기라고 해요. 왼쪽 값을 오른쪽 값으로 뺍니다. 곱하기로 합니다. 두 개를 곱하고요. 자, 요거는 나누기라고 합니다. 7 나누기 3은 몇일까요? 2. 자, 요거는 뭐다? 요거는 나머지를 반환한다. 나머지 값입니다. 나머지 값. 그러면 혹시 요것만 하고 이제 다음 동영상 넘어갈게요. 요건 오늘도 일찍 끝날 수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는 정말 일찍 끝내드릴게요. 생각처럼 안 되네요. 여기를 더블로 바꿔볼까요? 플롯 바꾸고 있습니다. 플롯. A를 플롯으로 할게요. 그리고 A를 플롯 했으니까 여기는 뭘로 해야 되겠다? F로 돼야 되겠죠. A를 플롯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A를 출력하기 위해서 세트가 맞아야 되니까 여기를 플롯. 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건 뭐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이거 뭐? 자, 나머지 연산자는요 정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실수인데 실수는 몇 점 몇 나오는 거잖아요. 1.2, 1.327 나머지란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실수는 없죠. 네, 나머지는 정수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정수에서만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수업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세요.